자, 필기해야 돼. 자, 문제 25번에 1번입니다. 나중에는 연습하면 그거 눈으로도 풀어. 끄적이지 않고도. 근데 지금은 써야 돼, 여러분들이. 자, 페이지 19. 25번에 자, 1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쓰세요. 7이 돼 있고, 그때 a 플러스 b가 3이라고 할 때 우리는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야 돼. 자, 이 문제에서 필요한 또 공식 별. 오케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자,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변형식 중 하나지. 자, 원래는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변형식 얘 말고도 바로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도 있어.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미리 써두는 거 있잖아. 제발 수업 준비는 책 올려놓고 노트 올려놓고 살포심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할 때까지 핸드폰 실컷 봐. 왜 자꾸 얼라처럼 그러? 자, 아이씨. 봐, 이게 옆에 친구들 방해하는 거야, 그게. 자, 얘 네모칸 쳐주고. 자, 여기서는 이 앞에 공식 이용하는 거야, 앞에 공식. 자, 이제 풀이 과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앞에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에서 자, 우리 조건을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이 얼마? 7로 a 플러스 b가 얼마로? 3으로 빼기 2ab가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2ab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3의 제곱은 9가 되고 이 좌변에 있던 7이 우변으로 이항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계산하면 2가 되고 이 AB가 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AB는 얼마다? 1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쉬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 공식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이번도 한번 또 반복해서 풀어볼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8이라고 했고 자, 이번에 A 플러스 B가 아니라 이번엔 A 마이너스 B가 주어졌어. 마이너스 2라고. 이때도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줍시다 라고 한 거야.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기 속도가 이제 속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안정적이 돼가네. 자, 이번엔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 사용하는 거야. 마이너스 있지? 자, 그래서 풀이 솔루션 a제곱 한 번 더 써봅시다. b제곱은 바로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에서 자, 얘는 얼마로? 8로 주어졌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2로 주어졌고 플러스 2ab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4 이항돼서 정리되면 8 빼기 4에서 4 그게 2ab가 되고 자, 답 나오지? ab는 얼마다? 2입니다. 오케이. 자, 또 연습하는 거야. 3번으로. 그래서 반복 수학이 진도 처음 나갈 때는 꽤 괜찮은 기세야. 공식 연습할수록 이렇게 문제 체계적으로 쓰는 게 시중에 거의 없어. 아, 나 반복 수학 이 출판사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야.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번엔 1이고 a 빼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야. 자, 이번엔 풀이 과정 바로 가면서 공식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 여기서도 a 곱하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의 모양과 a 빼기 b의 모양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공식은 개념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괄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뒤에 뭐가 붙으면 되지? 플러스 그렇지. 아이 좋아. 여러분들이 공식만 기억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꽤 높은 실력까지 갈 수 있어. 공식과 개념은 구구단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쉬운 문제니까 무시하면 안 돼. 할 수 있을 때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야 돼. 여기 1 되잖아. 1제곱.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4ab가 되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 9. 1의 제곱은 얼마? 1. 9가 2양돼서 계산이 되면 막 8. 4ab가 되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입니다. 깔끔하지? 자, 이제 4번.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 앞에 거 다시 질문해도 돼요 라고 했던 아주 훌륭한 학생은 지율이었던 거야. 저번에 또 누가 유정이가 이거 짝지가 유정이가 뭔가 톡으로 과제도 물어보고 뭐 또 물어봤었어. 아주 훌륭해. 자, 4번 a 빼기 b의 제곱은 5가 되고 이번엔 a 플러스 b가 7이랍니다. 이때도 ab의 값을 구해줍시다. 자, 또 풀이 과정. 이번에 필요한 개념, 공식, 변형식은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 아이고, 땡큐, 선생님이 삭제할 뻔했네. 마이너스 4ab이야. 자, 대입해볼까? 5가 되겠지? 야, 이거, 선생님 미안. 이거 제곱 띵 버려야 돼. 요 자체가 1이야. 1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1이야. 미안해. 지금 여기 보다가 보니까, 잘못 썼어. 이 제곱까지가 1이야. 여기도 a 빼기 b의 제곱까지가 5야. 5의 제곱이 아니라. 얘는 7의 제곱이 되는 게 맞고. a 플러스 b가 7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ab. 자, 7의 제곱은 49가 될 거야. 이항시키면 5 마이너스 49가 되니까 마이너스 4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ab고 따라서 ab는 얼마가 됩니까? 남는 건 얼마? 11 이렇게 되겠죠. 자, 가로 5번. 벌써 우리 내일이 1월 20일이야. 1월달 다 갔어. 결코 진급받는 것도 아니고. 3월 3일날 아마 너희들 입학식이고 뭐 학교 갈걸? 3월 2일날 봤더니 대체 공휴일이더라고. 3월 1일이 3일절이잖아. 대한독립 만세. 근데 그게 일요일이야. 3월 2일날이 대체 공휴일. 3월 3일날 여러분들은 입학식 겸 이제 정식적인 고1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 세제곱 공식이네. 자, 잘 안 외워진다라고 자꾸 징징대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러 번 더 써보면 되지. 자, 요거 이용한 공식 바로 설명 들어가면서 합시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자, 변형식 들어갑니다. 괄호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광수와 ab 괄호 a 플러스 b야. 오케이. 자, 이제 대입해보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마이너스 10.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그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한 번 더 써주고 마이너스 1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ab. 자,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는 3ab가 되고 자, ab는 마이너스 3. 자, 이제 요거의 마지막 문제 6번.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16. a 빼기 b는 4. 이때도 a 곱하기 b를 구합시다. 자, 이번에 필요한 또 변형식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괄호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번엔 플러스 3ab 괄호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공식 개념은 2초 안에 말하거나 쓸 수 없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간단한 문제 풀 때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우리 구구단은 거의 0.5초 안에 얘기를 하잖아. 여러 번 써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 자, 얘 16이야. 얘 4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4. 점을 확실하게 찍어주거나 아니면 곱하기 처리를 하거나. 자, 16은 자 4의 세제곱 얼마? 64. 땡큐. 뒤에 거는 플러스 12ab가 되겠지. 자, 얘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얼마? 16 마이너스 64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 48. 그렇지. 그럼 12ab가 되고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 자, 20페이지에 바로 1번. 이것도 지금 했던 변형식 문제인데 분수꼴의 변형식. 특히 이 변형식까지는 잘 하는 친구도 분수꼴의 변형식 조금 어눌한 친구들이 있어. 자, 27번은 뭘 구하라고 하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래. 자, 바로 1번.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 4일 때 요 값을 구해줍시다. 자, 조건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 목적. 자, 이거 변형식 씁니다. 가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대입하면 끝. 4제곱 빼기 2 16 빼기 2 얼마? 14. 자, 3번 한번 풀어보자고 했어. 이번에는 x 빼기 x분의 1의 값이 5일 때야. 자, 또 한 번 더 쓰는데 이번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변형식을 괄호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변형식을 사용하자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5야. 5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얼마? 27. 자, 오늘 과제 다시 나갈 거니까. 자, 이제 우리 개념 교재로 갑시다. 다시 한번 동영상에 증거 남깁니다. 이제 과제는 선생님이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수업 끝날 때 단톡에 꼭 동영상과 같이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40 몇 페이지부터지? 우리 네, 48페이지부터. 자,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한 다음에 문제 들어갈게. 자, 또 필기해 주세요. 48페이지. 이거 8개. 자, 선생님, 우리도 필기하는 거. 선생님 별표 주면 별표도 하고. 자, 요 교재 쓸 때는 연습할 필요 없는데, 반복수와 교재 질문할 때는 연습장이 필요할 때도 있어. 연습장 하는 거 꼭 갖고 다니다. 자, 우리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다항식. 얘는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다항식 fx를 반드시 몇 차식으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대신 어떤 1차식이냐? 1차식 x-a로 나눌 때 나머지는 자, f 얼마의 값이다? 그렇지. 누군가는 이렇게 기억하고 앉아있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기 있는 이 a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여기 있지. 나누는 식. 자, 이렇게 가는 거야. x 빼기 a가 0이면 이때 x값 얼마지? a지. 그 a를 가로 안에 집어넣은 이 함수값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다항식 fx를 자, 이번엔 1차식. 자, 조금씩의 모양을 저번 수업 때는 px 빼기 q라고 썼는데 플러스 q라고 썼는데 이번엔 그냥 ax 플러스 b로 한번 써보자. 자, 1차식 요걸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값이다?
F 이 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 위의 원리하고 똑같아. 원리 깨우치고 싶다며, 이해하고 싶다며. 그럼 얘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해볼까? 자, b 이항되고 a는 0이 아닐 때를 의미해. a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 되지. 이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을 뿅 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정에 의해서 뭐 수련회든 가족여행이든 아니면 가끔 아파서든 자, 다음 수업 볼 때 자석이 있었다. 그럼 꼭 동영상 보고 공부하고 오세요. 그거 안 하면 본인 손해야. 다음 내용을 못 알아들어. 자,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도 과정도 쭉 해줬지만 지금은 정리하는 거야. 자, 이제 36번 문제 읽을게. 만약에 쓰다가 선생님이 지우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얘기해. 다른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 자, 이제 36번 문제 읽읍시다. 속으로 읽어. 선생님 이게 문제 쓸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쓰자. 문제 요약하는 연습해야 돼. 좀 문장이 길어지면 어느 부분이 포인트고 어느 부분이 쓸데없는 건지 잘 몰라. 평소에 요약하는, 문제를 요약하는 습관을 들어야 돼.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얘를 1번 조건입니다 라고 쓸게. 또 얘를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또 나와 있어. 그게 뭐라고 나왔냐? 13이래. 얘를 2번 조건이라고 할게. 자, 우리 목적이 있어. 이제 목적.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자, 이렇게 문제를 요약했더니 확실하게 어떤 개념을 쓸지 보이기 시작해. 자, 1번 조건에서 한번 봅시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얘를 기호로 쓰면 f 얼마로? 그렇지. 얘를 0으로 하는 x 값을 여기다 딱 쓰면 돼. 이게 나머지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마이너스 1. 그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의 모습. 자, 두 번째 조건. 자, 이번엔 또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f 얼마? 3. 그렇지. 그게 얼마? 13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들었고, 자, 이제 목적을 볼게. 목적. 얘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자, 조건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꼭 같이 잘 살펴야 돼. 자, 이 목적은 fx를 무엇으로 나눴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 그때 무엇을 구하래? 나머지 구하래. 근데 이 마지막 목적에서 목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어떤 당시 qx가 몫입니다라고 우리가 써놓자고. 우리가 문제 푸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야. 자,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2차식. 뭔 얘기인지는 알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1차식 이하가 돼.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작아야 되지. 2차식보다 작은 식은 1차식과 상수항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1차식 꼴로 이렇게 나머지를 만드는 거야.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A값, B값 구하는 게 더 구체적인 목적이었던 거야. 자, 지금 나눗셈에 관한 등식을 썼지. 이 나눗셈에 관한 등식은 뭐야? 이거 좋아. 소연이 잘했다. 이렇게 그냥 구구단처럼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x에 대한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담고 x라는 변수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엄청 좋아졌네 다들. 몇 명들은. 그 개념 대답하는 게 아주 훌륭해. 자,
항등식에서 결국은 우리 미정계수 구하라는 거야. 미정계수 구하라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방법. 수치 대입법. 오케이. 두 번째 방법. 그렇지. 여기서는 그러면 수치 대입법을 쓸까? 계수 비교법을 쓸까? 그렇지. 왜 수치 대입법을 쓰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간단한 게 얼마? 마이너스 1도 있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 x값 얼마가 있어? 3도 있잖아.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양변에다가. 자, f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f 마이너스 1로 표현하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 0 곱하기 무언가 곱하기 무언가 대신 0과 곱해지니까 얘는 얼마가 돼? 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쓰겠지? 그런데 1번 조건에서 f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써져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좀 예쁘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a 빼기 b는 3이라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든 거야. 자, 이제 위에다 쓸게. 적어주고 나중에 실전에서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 칠판을 한 3-4번 지웠다가 풀어야 돼. 그런데 간단한 문제부터 계산 실수를 자꾸 하다가 그 난이도 긴 문제는 계산도 많고 어려운 문제잖아, 그지? 절대 손도 못 댄다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부터 계산 실수 안 하려고 집중하셔야 돼. 선생님도 종종 틀리잖아.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다행히 나는 시험을 안 보는 나이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럼 이미 봐왔고 오래전에. 자, 이번엔 x 얼마 대입할까? 그렇지. 3 대입합니다. 지금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으로 a, b 구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다 3 대입하니까 f3. 자, 3 대입하니까 0. 옆에 무언가 곱해봤자 0. 여기다도 3 대입. 그럼 뭐가 돼? 3a 플러스 b. 두 번째 조건. f3이 얼마? 13. 자,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여기 네모칸과 여기 네모칸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두 글자 연립이야.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은 이러한 모양으로 쓰였잖아. 이렇게. 얼마냐? 이게 3대고. 자, 위식에서 아래식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 b 마이너스 b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계산합시다. 자, 변변 더한다가 되고 그러면 소가 되고 4a가 16이 되고 그때 a는 4. 자, a에 4를 대입합시다. 4 빼기 b가 3이 되려면 b는 얼마가 돼? 얼마? 1. 그렇지. 그래서 a 값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문제 끝까지 완결해야 돼. ax 플러스 b였어. 4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구하면 끝. 지금 여기 있는 거 깔끔하게 기억하고 반복수학에서 못 푸는 문제 없이 해야만 우리 정말로 첫 시험에 8, 90점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건 나옵니다. 자, 다시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 막 풀 필요 없어. 이거 풀어내는 걸 꼭 먼저 해야 돼. 그럼 문제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어. 3월달부터. 자, 37번. 자, 37번 문제 읽으면서 또 틀기할게. fx를 자, 무엇으로 나눠? 3x 3x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로 주어졌냐? 4x 플러스 1로 주어졌대. 자, 이번에는 fx가 아니라 fx 앞에다가 무엇을 곱한 식을 줬어. 자, fx 앞에다가 2차 식을 이렇게 곱한 식이야. 자, 그 2차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이 곱하기 된 예식을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fx하고 얘 2차 식을 곱한 얘를 하나의 식이라고 보고, 야, 얘를 무엇으로 나눴어? x 플러스 2로 나눈다고 했지?
자, 이때 목 얘기 있어 없어? 그러면 QX 쓰고 나머지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 나머지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 아니. 자, 여기 몇 차식으로 나눠? 1차식.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그렇지. R의 의미는 상수야. 시야 좋았어. 자, R은 숫자, 상수가 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보다 낮은 차수. 그래서 뭐야? 상수 이렇게 된 거야. 자, 우리는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 된 거야, 이제. 아이고. 자, R값 구하는 게 목적 구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조건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문제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눴습니다. 근데 조건에서도 목 얘기가 없지. 그럼 몫을 뭐라고 쓸 거야? 근데 이미 우리는 QX 밑에 써놨잖아. 다른 뭐 이름으로 쓰면 돼. TX라고 이렇게 쓸게. 다른 식이야. QX하고는 같은 식 아니야. 여기다 QX 쓰면 목적의 QX하고 조건의 QX가 같다라고 착각 들어간다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식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쓰는 게 좋아.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어? 4x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리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있어. 우리가 이 다항식을 계산할 때, 다룰 때 2차식이 뭐요? 근데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반드시 인수분해하고 가세요. 인수분해하고 가실게요. 그럼 뭐 이렇게 말투도 있지. 뭘 자꾸 가실게요 그래.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 막 커피에도 존칭을 붙여드리고 서빙하다 보면 손님을 예우해야 되니까 존칭을 쓰잖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커피한테 존칭을 써. 컵한테도 존칭을 써.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보,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얘가 0 되겠지? 얘 곱하기 돼 있고 얘가 곱하기 돼 있으니까 0이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 3. 이런 조건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거야. 자, 또 어떤 조건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우리는 모두 사람의 뇌를 갖고 있어. 아, 진짜로 어떤 특정한 학생들이 선생님 처음 12월 중순쯤에 만날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지는 모습 보이는 친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 근데 아직도 수업 때 종종 딴짓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게 습관이니까. 막 손톱 보고 멍 때리다가. 근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야. 습관이니까 선생님이 자꾸 얘기해 주면 아, 내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꾸 인식하고 집중해야지 라고 자꾸 돌이키면 돼.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0. 곱하기 되니까 다 0이고 이번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우리가 자유롭게 만든 거야. 문제를 보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앞에 조건은 안 써. 이 문제에서는. 뒤에 조건 쓸 거거든. 아무튼 어떤 조건이 마지막까지 사용될지 모르니까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조건들은 다 만들어내야 돼. 자, 이제 우리 요거야. 우리가 이 R값 구해야 돼. R값. 됐지? 이 R값 구하려면 F-2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뭐만 남어? R만 남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다 밑줄 치고 얘를 뭐라고 할까? 기억이라고 붙이자. 저거 다시 쓰기 귀찮아서. 자, 기억의 양변에 왜 이 기억도 항등식이야? 나눗셈에 관한 등식이니까 양변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자, 따로 계산할게. 4가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1 돼. 그럼 얼마야? 3 되겠지? 곱하기 f 마이너스 2라고 쓸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될 거고 자, 남는 건 나머지 r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f 마이너스 2의 값이 얼마로 구해놨어?
마이너스 7. 그렇지.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이 되고, 다시 이쁘게 r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라고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테스트 범위 얘기합니다. 금요일날 테스트 범위. 이제 앞에서 한 단 하나씩 끊어서 볼 거야.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상등식의 연산, 즉 3페이지에서 다항식의 연산이 항등식의 연산이 아니다. 자, 29페이지까지 테스트 범위 3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한번 동영이는 여기 보고 한번 팁을 한번 해봐. 다음에 테스트에서 그걸 표현했는데 여기 밑에 해설이 다 있고 오늘 팁으로 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공부해갖고 한번 올라가야 자, 다음 거 봅시다. 아직 이렇게 남았다 쓰시면 자, 38번 보세요. 38번. 자, 38번. 오늘 수업 자체들 이렇게 훌륭해? 갑자기? 선생님 설레기시. 원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늘은 조는 사람도 없고, 멍 때리는 사람은 아까 한두 명 보이긴 했지만, 또 바로 칠판 보면서 집중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어. 자, 38번. 문제 읽어가면서 따라오세요. fx를 x-2로 나눈 몫이 qx고, 자, 얘를 x-2로 나눴을 때 몫 얘기가 있네. qx라고. 그리고 나머지가 3입니다 라고 써있어. 문제 읽어가면서 또 칠판 봐가면서 풀게 하세요. 자, 두 번째는 qx를 문제 읽어가면서 너희들 눈으로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입니다. 얘는 문장으로 다시 써줄게. 위에서는 qx가 몫이었지만 이 qx도 어떤 다항식일 뿐이야. 이 qx라는 다항식을 무엇으로 넣었냐?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나 주어졌어? 7입니다 라고 주어졌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모양입니다. qx를 x-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q 얼마? 3. 그게 진짜 얼마? 7. 그렇지. 이런 모양이 저렇게 문장으로 표현된 거라고요. 수학은 이런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바꿔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돼. 또 누가 집중 못하고 있다. 자, 이번에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이거는. 얘도 기호로 쓰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호로 쓰면, 기호라는 건 f 얼마 이걸 의미해. 그렇지. f3에 갖고 구하라는 거야. 자, 조건은 두 가지야. 얘하고 얘. 거기서 f3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때 이제 계속 f3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x에다가도 3 대입하는 거야. 3 빼기 2니까 1. 1 곱하나 마나. 여기에도 3 대입합니다. q3 플러스 3이 되고, q3 얼마로? 7로 조건이 주어졌네. 1 플러스 3에서 얼마? 10이야. 조금만 스스로 연습하면 이 문제를 10초도 안 걸려. 눈으로 칙 보면 바로 씁니다. 그냥 연습하면. 자, 이제 38번이 있지, 39번이 있지. 39번의 별표 3개. 갑자기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 학교 시험, 첫 시험에. 자,
우리 그 39번 밑으로 쭉 가보면 등급 업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 찾았어? 자, 거기에 등급업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 이번엔 등급업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그렇지. 지금 얘기하는 새로운 개념, 공식의 이름이 유클리드라는 수학자 들어봤어? 그렇지. 기하학의 대가 유클리드. 유클리드 기하학. 그게 논증기하라고 불러. 그러니까 수식, 등식 같은 걸 쓰지 않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막 증명하고 했던 거. 거의 2700년 전 사람이야. 자, 2700년 전 사람들이 원시인이 아니야. 이 뇌는 우리하고 똑같아. 대신 그 당시의 문명이 지금과 같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건 아닐 뿐이지, 그때도 다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사람하고 대신하고. 자, 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이 방법은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나눗셈에 관한 어떤 이론이다라는 뜻이야. 자, 이런 겁니다. 등식이 있는데 여기서 잘 봐. 등식은 fx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꼴로 나타났어. 그런데 문제를 잘 봐야 돼. 수학은 이거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입니다 라고 읽으면 될까 안 될까? 문제 봐봐. 문제. 아니 거기 표제 봐봐. 자, gx로 나눴을 때 rx가 반드시 나머지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이 gx하고 rx하고 차수를 비교해주지 않았어. 그 문장을 보면. 자, 이런 거야. 자, 17을 원래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되면 나눗셈에 관한 등식이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17을 5 곱하기 2 플러스 7이라고 썼어. 등식 성립돼 안 돼? 돼요. 등식은 성립합니다. 대신 이 2를 몫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7을 5로 나눌 때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7이 5보다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져 얘는. 이 7은 얼마로 나눠져?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얼마야? 2야.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는 등식이라고만 했지 무엇으로 나누고 무엇이 몫이고 무엇이 나머지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이 식은 요 식과 같은 의미야. 등호는 성립하지만, 등식은 성립하지만 몫과 나머지를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몫과 나머지에 관한 등식을 써도 똑같은 이론이 나타나는데, 이 이그젠플 잘 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쪼려봐야지. 그래서 준호가 쪼려봤구나. 50분 쉬는 시간. 왜 나는 왜 쪼려구나 했어. 설렜잖아. 너무